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2월 28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결과적으로 맑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코스피는 0.7%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코스닥은 무려 1.6%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제가 촬영하는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항상 1시에서 2시 이 사이에 촬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정확하게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고 그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장을 기대해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부터 조금씩 몸이 안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열이 38.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주말에 날씨가 정말 추웠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영장을 갔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금 날씨가 정말 춥잖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언제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기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꽤나 큰 상승을 보여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 막판에 시장의 강세를 보여주었던 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HLB를 제외하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2차전지 소재기업이죠.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첨보까지 모두 5에서 8%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 마찬가지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보여주었던 에코프로도 오늘은 10%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은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돌파했고 그리고 기관이 무려 1조 5천억 원의 큰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두 주체를 모두 합치면 2조 원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이 배당락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또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점을 유심 있게 한번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단기성 수급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에 많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3천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거래대금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결론은 내일이 배당락이잖아요. 어쨌든 오늘까지 매수를 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거기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들어온 것은 아닐까, 그 점 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도 역시나 기관에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또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던 카카오페이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오늘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가지 이슈가 나왔었는데 현대차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NF,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2차전지 소재기업하고 반도체, 외국인은 이렇게 집중을 한 것 같고요. 또 기관을 보면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메이드, 셀트리온, LNF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기관은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 정말 압도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패턴을 봤을 때는 오늘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 소재기업들 조금은 매수 패턴이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새벽에 종료되었던 미국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S&P 500은 1.4% 상승이 나왔고 4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양봉과 함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4% 상승이 나왔고 4거래일 연속으로 큰 양봉이 나오고 있죠. 이어서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의 상승과 함께 4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확실히 국내보다는 미국 시장 쪽에서
산타 랠리가 이어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12월 달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이제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하루였죠. 연말 배당 혹은 4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유 때문인지 코스피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로서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미시장과 달리 별다른 상승 흐름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11월 말 이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안정성을 찾았다고 보여지고, 또 21선과 61선 그 위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내일부터 흐름하고 또 1월 초의 흐름, 그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지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특징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현대차에서 2025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 라는 발표를 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성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수소 관련주들, 여기 보시면 수소 관련주들 두산퓨얼셀, 상하프론테크, 효성중공업, 그리고 일진하이솔루스 등등 많은 수소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현대차 같은 완성차 기업은 그렇게 큰 타격은 없어요. 일단은 현대차는 수소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도 뛰어들었고, 또 차세대 모빌리티 등등 다양한 사업을 구사하기 때문에 제네시스의 수소차 개발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소차 직접적 연관성이 있었던 많은 소부장 기업들, 그 매출 비중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거기에 따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는 심리 자체가 단지 제네시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많은 수소차들, 그리고 앞으로 상용화될 많은 수소차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발을 중단했던 이유 자체가 현대차에서 기술력과 시장성이 미미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소차 소부장 기업들 다소 부진한 모습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반사 효과로 인해서, 자, 전기차 소부장 기업들 대형주는 제외하고 보세요.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첨보, 일진머티리얼즈, SKC 등등 다양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주말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배터리 기업들과 다르게 소재 기업들은 주가를 조금씩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주가 부진함에 따라서 반사 이익으로서 전기차, 수소차가 미래 자동차로서 우리가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무게감을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인지 오늘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내면에는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이 있었다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수소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는 그 악재가 소멸되기까지 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스스로 투자 계획을 세워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2차전지 소재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소재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이죠. 이것도 소부장으로 바꿀게요. 자, 반도체 기업들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다양한 소부장 기업들은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G 관련주. 오늘 5G 관련주는 한 가지 기사가 있었는데, 자, 미국에서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 정책 영향으로 RFHRC가 대표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었고, 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비단 RFHRC뿐만 아니라 다양한 5G 관련주들이 내년에는 실적이 호전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RFHRC도 8%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외에 에이스테크,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 서진 시스템 등등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5G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점을 딛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어디까지 상승할지 저도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점을 다진 것 같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서진 시스템을 보더라도 32,000원, 33,000원 이 부근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RFHIC 마찬가지죠. 11월 달이에요. 그리고 에이스테크, 물론 조금 전 종목에 비해서 강한 반등은 없지만 그래도 11월 달 이때 주가를 저점으로 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MW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5G 관련주는 지금 KMW를 보시더라도 작년 9월 달 이때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밀렸던 만큼 이제는 하락보다는 주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5G 장비 국산화 정책의 대표 수혜주로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는 하락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또 재미난 기사를 한번 제가 봤는데, 지금 폴더블 폰이 점유율 자체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서 거의 8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2번 접는 병풍폰을 내놓음으로써 다시 한번 초격차에 도전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삼성전자 주가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겠지만 내용 자체가 조금 재밌잖아요. 2번 접을 수 있는 병풍폰,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폴더블폰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지난번에 폴더블폰 수혜주로서 KH바텍하고 파인테크닉스 이 2개 종목이 정말 큰 상승이 나왔듯이 점진적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하루였었는데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맑아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